네,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도 증상과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라고 해서 뭐든지 다 수술하고 시술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안정을 좀 취하시고 물리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통증 치료라고 해서 주사 치료, 이런 그 중재적 시술을 먼저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상으로는 수술 적응증이 아래 세 가지 경우에 수술을 우리가 해드릴 수가 있는, 디스크 수술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위에 두 가지 수술이나 치료나 시술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심한 통증, 그다음에 재발하는 디스크, 또 자주 재발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그런 경우에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신경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수술을 당겨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환자 본인이 나한테 물리치료가 적합한지, 시술이 적합한지, 수술이 적합한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막상 허리가 아파도 본인의 증상에 맞는 치료법이 어떤 건지 알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원장님께서 알려주실 효과적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치료라는 게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존적 치료 해보시다 안 될 경우에 수술 전 단계인 중재적 시술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말씀드릴 거는 중재적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게 신경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 MRI 화면상에 빨간 원 안에 보시면은 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신경 통로를 우리가 시술을 했을 때, 조영제를 뿌렸을 때 저렇게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처럼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의 염증을 청소하고 유착을 제거하는 게 신경 성형술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요즘 많이 발달하고 있는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시경 치료가 있는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위에 두 가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꼬리뼈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충암판 내시경을 통해서 충암판 제거를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시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보고 수술을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안심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척추 내시경의 경우 어떤 환자들이 받으면 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 내시경은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네. 수술이 아닌 시술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취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필요가 없고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노인분들께도 우리가 손쉽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든지, 네. 그전 치료에 효과가 없던 분들도 우리가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치료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인 척추 수술과 내시경 치료와의 그런 그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시간은 일반적인 척추 수술은 기본이 1시간입니다. 기본이 1시간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사목 고정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게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척추 내시경 치료는 아무리 오래 해봤자 1시간이면 대부분 다 끝나고요. 네. 마취는 일반적인 척추 수술은 전신 마취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 내시경 시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 네. 입원 기간도 보통은 척추 내시경은 1박 2일 정도로 가능한데, 척추 수술의 경우에는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개도 역시 척추 내시경은 3mm 미만인데, 일반적인 척추 수술은 1.5cm에서 한 5cm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 절개 부위가 남게 되겠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술 후에 주변 조직에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척추 내시경은 그 손상이 주변 부위 조직에 손상이 없는 반면에 일반적인 척추 수술은 주변 부위 손상을 많이 동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 수술과 일반 척추 수술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척추 내시경은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환자가 자기가 수술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니터를 네. 그 의사가 보는 내시경 화면과 네. 각도를 잘 맞추면 환자분이 충분히 보고자 하시면 네. 예, 같이 보면서 설명도 드리면서 네.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제 가끔 내시경으로 레이저를 시술을 할 때 네. 레이저가 이제 뼈에 부딪히면서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 이제 신경이 이 자극을 받으면서 움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살짝 이렇게 이 내시경 각도를 돌려가면서 네. 레이저를 쏘고 그러면 이제 또 안전하게 확 해드릴 수가 있는데 환자분이 마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네.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술을 하다 보면은 시술은 잘 됐는데 환자분은 나중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도 네.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환자분이랑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한다면 우리가 그런 그 불상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 직접 내가 수술받는 장면을 보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국소 마취로 시술이 이뤄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수술을 망설이시는 바쁘신 분들, 또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척추 꼬리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시죠. 꼬리뼈 부위에 한 3mm 정도 절개 후에 레이저 레이저 팁을 가지는 내시경을 디스크 부위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 그 내시경 그 시야인데요. 네. 주변을 이제 가운데 가로지르는 게 신경이고 그 주변으로 유착과 염증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이저를 통해서 그 유착을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레이저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 타겟을 향해서 우리가 레이저를 쏘게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신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유착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오른쪽에 위아래로 쭉 내려오는 게 신경인데 아까 있었던 유착이 제거돼서 네. 신경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은 우리가 그 꼬리뼈 내시경이 들어가는 화면을 내시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장치를요. 네. 이건 일회용 그 내시경이고요. 그래서 일회용 내시경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환자 몸에 들어갔던 거 소독해서 다시 쓰고 하는데. 소독해서 다시 쓰나요? 그럼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위나 대장은 이미 오염된 공간이니까 네. 충분히 소독만 하면 되는데 네. 우리가 신경계라는 건 굉장히 그 멸균 조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내시경을 새 거를 뜯어서 네. 쓰고 바로 폐기 처분하는 그게 네. 굉장히 안전하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네. 뭐 단면 왼쪽 아래 단면을 보시면은 그 안에 카메라와 그 우리가 직접 레이저 팁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를 위한 광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 부위까지 진행을 해서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술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여성이고요. 이분은 허리 아픔, 요통과 오른쪽 다리 통증이 심해서 특히 밤에 이제 주무실 때 누워 계시면은 통증이 심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 이게 주로 호소였고요. 네.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이제 디스크가 있었는데 왼쪽 위 사진 보시면은 그 빨간색 그 선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 선을 따라서 오른쪽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MRI 화면상으로 우리가 볼 때 왼쪽이 환자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레이저 시술한 후에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쪼그라들어서 오른쪽에 안 보이던 신경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스듬하던 선이 편편하게 맞춰졌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MRI 사진인데요. 네. 시술 전 사진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제일 마지막 마디에 디스크 환자들이 많은데 그 디스크가 지금 터져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마디가 제일 아랫마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레이저 시술 후에 디스크가 제거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사례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심하게 디스크가 터져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모양이 좀 더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그 빨간 원 안에 보시면
까맣게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 통로로 솟아오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레이저 시술 후에 보시면은 저렇게 하얗게 이렇게 제거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다는 제거 못하고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시술할 때도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또 레이저를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저 몸 안에서 쏘게 되면은 열이 네.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남더라도 여러 차례 다음 시술을 통해서 또 마저 제거할 수도 있고, 네. 또 저게 좀 남더라도 신경을 누르는 것만 풀린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몸 안에서 터진 디스크가 몸 안에서 흡수되는. 네. 그래서 좀 더 지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디스크가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것도 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좀 더 디스크가 4번, 5번 디스크인데요. 네. 디스크가 터져서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 찍은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디스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거는 됐는데 조금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 3개월 후에 MRI 찍어봤더니 그 흔적마저 싹 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별도 시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좀 흡수가 됐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아까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그 화면의 왼쪽이 환자의 오른쪽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네. 이제 다리 증상, 왼쪽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의 오른쪽에 까맣게 빨간 원 안에 까만 동그라미, 그게 이제 터진 디스크인데요. 네. 그 부분에 레이저 시술을 했고, 시술 후에 찍은 MRI 보시면은 그 부분이 까맸던 부분이 다는 안 없어졌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몸 안에 흡수가 돼서 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시술 전에 우리가 시행한 체열 검사상에서 왼쪽 다리, 역시 이것도 오른쪽 다리가 화면에서 보이실 때 오른쪽 부분이 왼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 부분에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술 후에 시행한 체열 검사상에서는 혈액순환이 많이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을 통해서 이 치료 전에 좀 파랗게 답답하게 막혀있던 부분이 치료 후에 좀 빨갛게 바뀌면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척추 꼬리뼈 내시경의 특징 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좀 더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기존에 우리가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때에 비하면은 시술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디스크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네. 특히 수혈이라든지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마취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소 마취만 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시술 시간이 짧고 시술 부위에 흉터가 거의 안 남습니다. 남는다 하더라도 꼬리뼈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부위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굉장히 빠르게 되겠고, 보통 1박 2일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의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도 우리가 안전하게 시술해 드릴 수가 있고,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통증은 대부분 이제 신경 주변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던 것들이 생기면서 다시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그 수술 후 남아있는 통증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시술 후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또 환자가 직접 화면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